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시나요? 욕먹을 것 같고요. 네. 저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안녕하세요, 골드미르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지난번 영상의 폭발적인 반응에 이어서 이번에는 건물주님 두 번째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인터뷰는 어떠셨어요? 지금 질문입니다. 네, 질문이에요. 이건 제 질문입니다. 네. 네, 이건 제 질문이에요. 지난번 인터뷰 어떠셨어요? 영상 보셨죠? 네, 되게 떨렸어요. 그리고 영상 보니까 네. 점잖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 질문 인터뷰를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20대 여자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건물주님, 건물주 또는 부자로 살면 어떤 느낌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딱히 제가 건물주라고 평상시에 생각한 게 아니고 저 직장 다니는 거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저 세입자들 만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건물주님 이러면 되게 깜짝하면 놀 때가 많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소개할 때는 직원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주라는 걸 의식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월세 받을 때는 어떤 느낌인가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월세가 보통 월 말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도 월세가 잘 들어왔구나 이 정도 느낌에는 없습니다. 직장인들 월급 받았을 때 월급 통장 막 자세히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월급 매달 들어오니까. 자세히 봅니다. 네. 기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래요? 네. 되게 열심히 사셨나 보네요. 저는 직장 다닐 때도 그냥 통장 있으면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거랑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냥 숫자일 뿐인가요? 그럼요. 예.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보다 혹시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보다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네. 되게 여러 가지 잠의 수면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잠깐만요. 이 질문 갑자기.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네. 네, 저희가 지금 너무 리허설을 많이 해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돈 걱정은 없나요? 네. 돈 걱정 없죠. 왜냐면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한 50만 원? 밥값이에요. 다 밥값이고 혼자 있으면 밥을 잘 안 먹을 때도 있어요.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후배들이나 지인들 오면 제가 밥값 내거나 커피값 내니까 그 정도 돈이 한 50만 원 들고 나머지는 저는 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1억 이상 나와도 제가 50만 원 쓰니까 보통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3만 원 넘어가면 좀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2만 원, 3만 원 정도 밥값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큰 스트레스는 안 받고 있고, 근데 다만 제가 그렇다고 2, 3만 원짜리 먹는 게 아니고 저는 김간에 가가지고 김밥 천국이나 김간에 되게 잘 가요. 그래서 거기서 라면 이런 거 먹고 이렇게 짜게치 이런 거 있잖아요. 짜게치가 뭐예요? 짜게치가 짜파게티하고 계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식집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3,500원짜리 그것도 되게 잘 먹어요. 예. 가성비 좋아요? 가성비 좋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그거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돈 걱정할 이유가 없죠. 제가 많이 쓴다면 돈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투자할 때 빼놓고는 제가 평상시에 쓰는 게 없기 때문에 돈 걱정은 안 해요. 예. 그러면은 또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인터뷰 때 네. 그 건물을 살 때는 네. 이제 은행 돈을 빌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달 나가는 일정적인 금액이 있잖아요. 네, 이자 비용이 나가죠. 네네네네. 그거에 대한 돈 걱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자 비용이 지금 3에서 4%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건물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3에서 4%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괜찮은 데는 5%, 6%, 7%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건물 사실 때 다들 이거를 제가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다 사셔서 이제 그것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실제 걱정은 경제라든가 아니면 주변 뭐 상권의 어떤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크게 생기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공실이에요. 저희가 예를 들면 건물을 100억짜리를 샀고 그 다음에 월세가 4천에서 5천 나온다고 치고 연간 6%에서 뭐 5% 나온다고 쳤을 때 뭐 이자 50억 정도 받았다고 했을 때 이자가 대충 맥스로 해가지고 한 2천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3천이 남잖아요. 이 3천에서 뭐 관리비하고 세금이 1,500 정도 나가니까 내면 5천 월세를 받아도 건물주가 금융비용과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한 1,5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입점한 업체가 한 곳이 나가버리면 1층이든 2층이든 1,000만 원짜리가 나가버리면 아니면 2천만 원짜리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돈 걱정이 시작되는 건가요? 돈 걱정이 시작되고 부도나죠. 아... 그것만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평생 퇴직을 해가지고 이 건물 하나 사고 월 수익이 얼마고 해가지고 주변에 그런 분들 있어요. 돈 끌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내 퇴직금하고 모아가지고 아파트 대출 받아가지고 뭐 이거 하고 오피스텔 이거는 월세가 70만 원이니까 한 3개 정도 사가지고 200만 원 나온다 하고 은행 이자 50만 원이니까 내 생활비 쓰고 뭐 이러면 평생 살 수 있겠구나 하는데 만약에 그 세입자가 이상한 사람 들어가지고 월세를 안 내고 뭐 버틴다거나 아니면 상권이 변화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월세를 못 받아서 생활비를 못하는 건 괜찮은데 금융비용을 못 내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거 정말 고민해야 돼요. 개인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오피스텔이거든요. 2억짜리 한 3개 살까? 뭐 이런 얘기 해요. 월세가 100만 원 나오는데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나는 그 리스크 안 지려고 은행 이자 안 끼고 내 돈으로만 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던지 아니면 주식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매매로 돈을 버시는지 아니면 주로 지금 돈을 이렇게 버시는 판로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길이. 네네네. 어떤 게 제일 많이 보세요? 제가 이제 건물주긴 하지만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